안녕하세요, 장금덕입니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드론 촬영에 있어서 센서 드론으로 기본적인 촬영을 한 다음에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역동적인 촬영을 위해서 FPV 촬영을 많이들 하시죠. 아바타 이후로는 FPV 촬영이 굉장히 대중화되었는데요. FPV 드론은 전문 회사에서 나온 완제품 외에도 다양한 커스텀을 할 수 있는 드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위에 올라가는 액션 카메라는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DJI 액션 4나 고프로 11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인싸 360에서 나온 1인치 액션캠이나 여기 보이는 것처럼 캐논의 브이로그 카메라 같은 것을 장착하면 DJI 액션 4나 고프로 12보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카메라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후보정으로 인한 자이로 플로우나 레이스테디 같은 후보정으로 떨림을 잡아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프로냐 DJI 액션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액션캠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브이로그용으로 멀티로 사용을 하기에는 고프로보다 DJI 액션 4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서가 더 크기 때문에 고프로보다 저조도에서 노이즈를 잘 잡아주고요. AS가 DJI가 훨씬 더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DJI를 추천을 합니다. 하지만 FPV를 하는 분들이라면 저라면 고프로 12를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DJI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의 성능이 비슷하면 DJI 제품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난용이에요. 밤에 저조도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해서 영상을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고요. 다만 낮에 있어서는 고프로와 DJI 액션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고프로 12하고 DJI 액션 4 낮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못 느낄 정도로 비슷한 퀄리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래도 다이나믹 레인지가 비슷하고 저조도에서는 DJI 액션 4가 더 좋기 때문에 DJI 액션 4를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고프로 11을 사용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5.3K 60프레임이 지원하는 해상도예요. DJI 액션 4 포함 대다수의 액션캠들은 4K가 최대 해상도로 되어 있는데요. 4K보다는 5.3K로 촬영을 하는 게 나중에 후보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떨림을 잡을 때 크랍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5.3K에 60프레임이 되는 고프로를 조금 더 선호하고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8대7 비율입니다. 4K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 사이즈가 똑같고요. 세로 사이즈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4K 16대9보다 더 긴 세로 영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FPV에 어떨 때 좋냐면 FPV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비행을 할 때 카메라 각도를 잡아놓고 비행을 합니다. 대략 이 정도의 각도겠지라고 이 정도의 속도로 갔을 때 맞춰서 카메라를 잡아놨는데 장소에 따라서 어떤 곳은 더 빠르게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곳은 더 느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조금 아쉽게 나오거나 땅이 아쉽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면서 조금 다시 찍어야겠다 하면서 카메라 각도를 조절을 해서 다시 비행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고프로 12 같은 경우에는 8대7 비율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남는 공간 내가 16대9로 제작을 할 때 하늘의 여백을 더 줘도 되고요. 땅의 여백을 더 줘도 됩니다. 완벽하게 맞추지 않아도 적당히 맞추면 8대7 비율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가운데에 피사체를 놓는 FPV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로 영상도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이 세로 영상 또한 큰 크랍 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8대7 비율이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고프로 12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고프로 12를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떤 기체에 고프로를 올리느냐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3.5인치 업그레이드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아바타 3.5인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FPV 드론을 만든 업체가 요터네러나 위에 액션캠을 올리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프레임하고 모터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든 프레임 키트입니다. 대략 부품비만 약 18만원 정도가 들고요. 최근에는 유료로 만들어주는 분들이 많아서 공인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타 외에 약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죠.
대신 좋은 점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액션캠을 올릴 수가 있고요. 요턴 버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턴 버그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요턴 버그가 덜하긴 하지만 없진 않습니다. 제가 아바타 3.5인치 업그레이드 키트를 선호를 하는 이유는 위에 고프로를 올려서 촬영을 하면서 밑에 있는 아바타 카메라로도 녹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두 개의 카메라로 녹화를 담을 수가 있죠. 상업 촬영에서는 수동 노출 설정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자꾸 노출이 바뀌거나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수동 노출로 놓고서 촬영을 하다가 일정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멋있는 영상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출이 안 맞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노출을 설정을 한 곳은 이쪽 방향을 놓고서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인으로 놓는 곳에 이렇게 고프로를 수동 세팅을 하고요. 아바타를 자동으로 설정으로 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고프로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아바타의 영상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옵션으로 내가 원하는 상태로 사용을 하면 되죠. 그리고 아바타를 3.5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도요. N모드, S모드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에 잠시 대기를 할 때 호버링을 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요.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N모드로 바꿔서 안전하게 이착륙을 할 수도 있죠. 아바타 3.5하고 고프로 12는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상업 촬영이나 FPV 시작하는 분들에게 좋은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5인치에 이렇게 고프로를 올리는 게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아바타에다가 추가로 약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AS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손이 되었을 때 DJI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같은 경우에 이제 부품들을 다 같이 모아서 보내야지만 AS가 되는데요. 수리비가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3.5 키트는 또 새로 사야겠죠. 고프로 같은 경우에도 DJI보다는 AS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AS를 홍콩이나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AS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FPV, 고프로로 촬영을 할 때, 상업 촬영을 할 때 어떻게 세팅하면 가장 좋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게 아바타 3.5하고 고프로 12를 추천해 드렸지만 이게 가장 좋은 대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도 많이 공부를 해서 그것에 대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